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뛻헨글라트바흐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포메이션은 5-3-2이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중심으로 한 실리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일리치는 후방에서 세밀한 빌드업보다는 빠른 전진 패스를 선호하며 라인 간격을 끊김없이 유지시킵니다. 안사는 전방 압박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상대 수비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탁월하고 수비 전환 시 라인 정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니온의 강점은 불필요한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환입니다. 즉 볼을 오래 끌지 않고 전방 압박 성공 시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 직선형 전개가 특징입니다. 또한 홈에서는 측면 윙백이 빠르게 라인을 올라서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안사의 움직임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한 중앙 봉쇄형 수비를 펼치며 상대의 점유 플레이를 벽처럼 막아냅니다. 이 실리적인 운영 방식은 기술형보다는 힘과 조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입니다. 뛻헨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바코비치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피니시 능력이 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볼 연결이 막혀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크는 빠른 스프린트와 돌파가 장점이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밸런스가 자주 흔들립니다. 슈테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상대가 라인을 좁히면 패스 루트를 쉽게 잃습니다. 글라트바흐는 점유 중심의 축구를 선호하지만 우니온처럼 실리형 전술을 구사하는 팀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런 타입의 상대를 만날 경우 공격 전환 시 속도와 방향성이 느려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 전환 또한 라인 간격이 무너지며 미드필더와 수비진 간의 거리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실리적 압박과 직접적인 전개를 구사하는 우니온 베를린에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매치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전술 상극의 구도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실리를 극대화한 전술 운영으로 상대의 점유 축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사의 전방 압박과 캐디라의 중원 회수 능력이 글라트바흐의 템포를 끊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라트바흐는 빌드업 루트가 차단되면 중앙 점유가 흔들리고 좌우 전환 속도마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니온은 전환 상황마다 빠르게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며 유효 슈팅을 늘릴 것입니다. 결국 실리 축구의 완성도가 높은 우니온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스트라스부르입니다. PSG의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덴벨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침투로 상대의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바르콜라는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돌파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잡으며 상대 수비수를 1대1로 제압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전진 패스의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강인은 후반 교체 카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왼발킥 정확도와 순간적인 공간 인식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PSG는 압박 회피 후 빠른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특히 홈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은 리그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며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뛰어나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입니다. 전방 3명 조합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의 체력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PSG의 전술적 완성도는 스트라스부르보다 한 단계 위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며 빌드업의 중심을 담당하지만 압박에 쉽게 끊깁니다. 파에스는 전방 압박 시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나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엘 무라베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세컨드볼을 노리지만 결정력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숫자를 늘려 라인을 내리는 형태로 PSG의 공격을 견제하겠지만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돌파를 막기엔 버거운 수준입니다. 특히 측면 수비의 회전 각이 늦어지는 구간에서 실점 확률이 높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세컨드 커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역습 전환 시 전방 연결이 느리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선택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하프 스페이스 압박을 버티기엔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역량의 차이가 극명한 매치업입니다.
PSG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 루이스의 빌드업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할 것입니다. 후반에는 이강인의 슈퍼서브 투입으로 전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파에스와 파니첼리 중심의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압박 해제 능력이 부족해 PSG의 점유 흐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후반 체력 차이와 전개 속도의 격차가 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들즈브로와 입스위치입니다. 미들즈브로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중심에 두고 완벽한 전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지미르자예프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며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역습의 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슈크로프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을 회피하는 첫 번째 탈압박 루트를 만들어내며 빠른 템포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스칸데로프는 이선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상대 미드라인을 흔들고 역습 전개 시 세컨드볼 확보에 강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들즈브로의 3백은 간격 유지가 탁월하고 라인 컨트롤 또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는 윙백의 전환 타이밍이 빠르며 수비 간격 붕괴 없이 역습 준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역습 시에는 세로 전개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이어지며 첫 터치 이후 3패스 이내의 슈팅으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루틴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공격 전환 시 코지미르자예프가 롱패스를 시도하고 슈크로프가 두 번째 볼을 받아 전방으로 직결시키는 전형적인 세컨드 트랜지션 패턴이 작동합니다. 이 팀의 장점은 실리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역습 운영입니다.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도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이미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들즈브로의 밸런스는 단순히 수비 안정에 머물지 않고 공격 전환의 폭발력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입스위치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려는 팀이지만 전개 속도에서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아기레는 좌측에서 폭넓은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역습 시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펠리스트리는 개인기와 순간 가속이 뛰어나지만 볼을 오래 끄는 성향으로 인해 전환 템포가 끊깁니다. 대 아라스카에타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는 순간 미들즈브로의 빠른 역습에 쏙수무책으로 당할 위험이 큽니다. 포백 수비진은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고 윙백과 센터백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 라인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구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들즈브로의 전광석화 같은 역습 패턴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90분 내내 이런 압박과 전환 속도에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입스위치는 중원 탈압박과 라인 유지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전술적 완성도에서 밀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들즈브로는 3백 구조 속에서도 공격 템포 전환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으며 코지미르자예프, 슈크로프, 이스칸데로프로 이어지는 중앙 라인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특히 역습 시 슈크로프가 템포를 조절하며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입스위치 수비는 라인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스위치는 점유 중심의 플레이를 지향하지만 미들즈브로의 압박 강도와 트랜지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미들즈브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게다가 미들즈브로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도 순간적인 속도 폭발이 가능해 상대의 체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입스위치가 90분 동안 이런 압박을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미들즈브로가 주도하고 역습의 날카로움으로 상대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찌를 것입니다. 3백의 안정감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미들즈브로가 경기 전체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들즈브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비에도와 에스파뇰입니다. 오비에도는 3-4-3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압박에 쉽게 흔들립니다. 1-2치는 2선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환 타이밍이 빠르지 않아 공격 리듬이 끊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차이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박스한 결정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덴돈커는 중앙에서 라인을 조율하지만 순간적인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보입니다. 특히 3백 구조상 중앙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상대가 미드필더를 한 명 더 투입해 중원을 장악하면 오비에도는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볼 점유율을 내주는 순간 후방 라인의 안정감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4-2-3-1 전형을 활용하며 중원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일시적으로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오며 볼 소유 구간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움직임은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빌드업 구간에서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비 푸아도는 좌우 이동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순간적으로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을 벌려 침투 공간을 만듭니다. 페페 밀라는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템포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오비에도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며 중원을 돕는 순간 에스파뇰은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결국 점유율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에스파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전환 타이밍의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오비에도는 3백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 커버가 늦어지고 전개 리듬이 끊깁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의 하프라인 복귀 움직임으로 중원을 넓히며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하비 푸아도와 페페 밀라의 침투 루트가 반복되면 오비에도의 수비는 체력적으로 점점 흔들릴 것입니다. 오비에도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빌드업 템포가 끊기고 공격 전환에서 속도를 잃습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템포 조절이 가능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리듬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중원 밸런스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에스파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